그래도 비싼 편에 속하는 건데도 약간 제가 조절을 못하는 거겠죠 아마. 예. 약간 메이크업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네요. 거의 무지함이 문제군요. 어쨌든 네, 시간이 되면은 제가 좀 조절을 해볼게요. 네, 조절을 해볼 테니까 오늘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 진행하면서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어떤 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멕시코 구간 7.5% 쓰는데 아직도 가격 영향을 못 주는 거 사실이냐? 이게 진짜 믿기지 않는다. 왜 7.5%나 하는데 가격에 영향을 못 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보시면 오늘날 XRP가 하루에 거래되는 양은 21억 달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21억 달러,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오늘 데일리 볼륨. 빠밤빰빰빰. XRP 9등까지 밀렸네. 미치겠다 진짜. 네. 자, 토탈 볼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만 1000만억, 여기서는 3.5억 달러로 표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크립토 컴페어가 이 뻥튀기 볼륨 있죠, 자전거래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만의 계산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보여주는 볼륨이거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오늘날의 거래 볼륨들 있죠. 오늘날의 거래 볼륨, 거래 대부분은 뭐다? 투기 거래다. 그 어떤 암호화폐도 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죠. 투기 거래인 거, 투기 목적 거래죠. 누가 물리냐 이 싸움이죠. 누가 물리냐, 누가 개이득을 보냐, 이 눈치 싸움인 거죠. 오늘날의 이 거래는 그게 대부분의 거래인데, 일단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3.5억 달러가 오늘날의 이 XRP 하루 거래량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오늘날의 거래 대부분 투기 거래, 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볼륨인데 이게 3.5억 달러예요. 자, 이 중에서 ODL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얼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빗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빗소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빗소 가보면은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도 많이 늘었어요. 자, 24시간 동안 XRP 개수로 이제 거래량이 나왔는데 대략 3,446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그러우니까 ODL 볼륨을 좀 더 뻥튀기 해줄게요. 사실 이 전체가 ODL 볼륨은 아닐 거거든요. 당연히 투기 목적 거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굉장히 관대하게 해줍시다. ODL 쓰는 거 한 3,500만 개 XRP 라고 쳐주고, 다른 거래소도 있죠. 뭐 코인스피H나 이런 것들 대략 한 600만 개 때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관대하게 해주십니다. 700만 개라고 가정하고 코인스피H, 그리고 필리핀이라고 할게요. 필리핀 관대하게 합니다. 호주도 그냥 한 1000만 개 찍었다고 합시다. 1000만 개 안 돼요 솔직히. 네, 1000만 개 관대하게 합시다. 자,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비트스탬프 정말 관대하게 해줄게요. 비트스탬프도 3000만 개라고 합시다. 아예 관대하다. 아니야, 더 해줍시다. 4000만 개라고 해주죠. 마음을 아주 너그럽게 품어줍시다. 비트스탬프 4000만 개,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없죠 이제. 이거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대략 4200만에 9200만인데 이렇게 해줍시다. 그냥 관대하게, 아주 관대하게 해줍시다. 이렇게 XRP가 하루에 ODL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죠? 가격. 이거 0.27달러인데 아주 관대하게 해줍시다. 반올림에서 0.3달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달러 정도가 지금 ODL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관대하게 했을 때예요. 근데 아까 얼마라고요? 3.5억 달러. 뻥튀기 거래 뺀 거. 크립토 컴페어가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이거든요. 3.5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ODL. 네. 얼마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3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억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0.3달러밖에 안 되죠? 0.3억 달러. 그죠? 이게 아직 상대가 안 돼요. 예. 아까 보시면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리테일 레미턴스, 송금의 전체 7.5%를 XRP가 브릿지해도 이게 전체 대비로 따졌을 때 아직 작아요. 못 따라가요, 아직 이 투기 볼륨을. 이 대부분이 투기 목적으로 눈치 싸움에서 거래하는 볼륨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 전체 안에서 ODL 사용 볼륨은 작디 작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꺾고 얘로서 그냥 가격에 영향을 주겠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정도 갖고 막 가격에 막 영향 안 오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장난건데, 제 채널에 처음부터 안 계셨던 분들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브릿지 볼륨이 어중간하면 안 된다. 적어도 투기 볼륨과 반반 싸움 정도는 해줘야지 뭐가 승부가 되지, 그냥 지금 상태로 뭐 7.5% 먹었다고 해서 변화는 분명히 안 올 거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 채널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처음 들을 테니까 뭔가 그냥 실사용되면 무조건 변화가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투기 목적으로 눈치 싸움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반반, 치킨 반반처럼 비빌 정도는 돼야지 그때부터 뭔가 변화는 일어날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떡상이요? 떡상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ODL 떡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그러니까 ODL도 계속 늘겠지만은 미래에도 투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투기는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지언데, 이게 미래에 가서 이제 ODL 사용되면서 뭔가 이제 변화를 줬을 때 얘네들도 같이 이 변화에 합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XRP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의 가치가 더 오를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가격을 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둘이 시너지를 해갖고 가격이 떡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ODL에 의한 떡상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ODL에 의한 떡상은 없습니다. 왠지는 계속 말씀드렸죠. ODL에, 그러니까 이렇게 단적으로 써야겠네요. ODL에 의한 떡상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다고. ODL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으아 하고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지금 머니그램이 쓰는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머니그램이 갑자기 요만큼 코딱지 쓰다가 갑자기 야 찬스 왔다, 때다, 풀가동 100% 풀파워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지금 머니그램이 어떻게 쓰고 있다? 이 그래프를 만들고 있잖아요. 똑같이 어댑션 커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좀 가속화는 시키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이렇게 커브를 만들고 있지, 요런 것처럼 로켓 쏘는 그래프를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규제가 풀려서 도입이 돼도 이런 식으로 어댑션 커브로 만들어질 겁니다. 사용량은.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신기술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있고, 그리고 뭐 기존 시스템에서 변경할 때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회사 내부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ODL에 의해서 갑자기 사용량이 확 늘어나갖고 막 100% 풀파워다, 막 초사이언 변신한 것처럼 으아 막 하면서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투기 세력들이 떡상시켜주면은 떡상은 올 수 있겠지만, 일단 ODL에 의한 떡상은 없을 겁니다. 우상향을 그릴 거죠 아마. 그래서 이 그래프는 ODL에 의한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막 다른 데서 약간 헛된 거를 많이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ODL에 의한, 그러니까 그래프, 예를 들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가격이라고 합시다. 가격이라고 하고
이 X축이 ODL 사용량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이러면서 갑자기 크아 이렇게 ODL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없습니다. 요거일 뿐이에요. 계속 말씀드리냐,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미리 은퇴 예약을 걸고 계시네요. 아. 자, 근데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건 말이죠. 네, 두 가지 정도의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 정말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이 금융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희망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글씨를 그리는 것보다 치는 게 더 깔끔하니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희망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희망 포인트 뭐냐면은 리플사가 타겟팅한 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게 희망 포인트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얼마라고요? 몇백 조가 넘어요. 하루에 움직이는 게 몇백 조가 뭐야? 어디죠? 몇 천조죠? 네. 사실 몇 천조도 넘을 거예요. 모든 걸 짓게 하면은 몇 천조 단위가 넘을 겁니다.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리플사가 타겟팅한 본인들 비즈니스로 타겟팅한 그 마켓 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조그만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으면은 그거 점령해봤자 뭐해요? 전리품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규모인 외환시장이라든가 기업 대금 처리하는 시장, 그리고 가장 조그맣게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는 리테일 레미턴스 구간, 그리고 현재 이런 송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이런 마찰 때문에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단점들 때문에 마치 예전에 우리 물류 배송이 되게 느렸었잖아요. 막 한 4일, 5일 정도 걸리지만 오늘날에 하루면은 바로 물류가 배송이 되잖아요. 택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느린 물류 배송 때문에 온라인 쇼핑 이런 시장 자체가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도 발달해서 이런 온라인상에서 웹 형태로 온라인 그 쇼핑몰 같은 것들 뭐 기능들이나 뭐 속도라던가 이런 거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고, 거기 플러스 물류 배송이 빨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온라인 마켓 시장 자체가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날의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너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응축돼 있던 거,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던 잠재적인 포텐셜한 시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리플사가 이걸 리얼타임으로 움직이게 만들면은 이게 리얼타임이 아니라서 못 쓰고 있던 부분들 있죠. 그런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처럼 이런 시장 자체가 더 크게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리플사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이런 날이 일어났을 때 그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시장, 잠들어 있던 시장 자체가 툭 튀어나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은 그 많은 것들을 XRP가 브릿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플사가 타겟팅하는 시장 규모 자체가 잠재적인 부분이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장조차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그게 긍정적인 포인트고, 이걸 이 큰 시장을 어느 정도 브릿지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큰 시장을 다 먹지 않아도 돼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논문 보여드린 거 있죠. 거기서도 외환시장 3% 정도만 먹어도 뭐라고 평가하죠?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그랬을 경우에 가장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가치 평가를 했을 때가 아마 3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달러로는 31달러인가? 그 정도를 측정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만 먹어준다면 브릿지하는, 즉 XRP로 움직이는 이 가치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랬을 때 그런 수요를 바탕으로 XRP의 가치가 빚을 발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저희한테 보여집니다. 예. 뭐 다른 애들은 지금 솔직히 실사용 자체가 없잖아요. 예. 정말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뭐 픽해봤자 도박 덱, 예. 도박 덱이라던가 게임 덱 만들어가고 게임 안에서 그 암호화폐로 거래하게 하거나 뭐 없잖아요. 실사용 자체가. 예. 지금 금융기관들 리포사 XRP를 예,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이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송금한다던가 뭐 어떤 액션을 한다던가 이런 게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다른 암호화폐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XRP는 실제로 지금 머니그램이나 예, 몇몇 금융기관들 2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하루에 예, 몇십억 이상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XRP 브릿지 삼아서. 근데 다른 암호화폐는 없어요. 명확한 사용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XRP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점을 활용해서 XRP가 타겟팅하고 있는 이 시장 어느 정도 마켓 시어만 가져갈 수 있다면 굉장히 밝은 미래가 있다는 점이 이 XRP 쪽의 확실한 장점이죠. 근데 방금도 이제 설명 때 가만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거를 시장 마켓 쉐어를 가져갔을 때 얘기고 만약에 마켓 쉐어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예, 지금 밝게 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미래는 예, 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진짜 브릿지하는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XRP가 얼마나 마켓 쉐어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인링크요? 체인링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글쎄요 체인링크는 저한테 이상한 짓을 했던 곳이라 별로 좋게는 안 보여요. 체인링크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예, 하지 않는데 체인링크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체인링크 뭐 직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체인링크 쪽에서 맨날 체인링크 홍보하는 트위터 계정이 약간 저를 이용해갖고 체인링크 홍보하려고 뭐 이상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되게 가버리라고 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좋으면 성공하겠죠. 근데 체인링크 워낙 관심도 없어서 예, 자세한 정보는 안 보고 있는데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체인링크 홍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XRP.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XRP를 메인으로 하고 자꾸 막 카지노 코인 막 이상한 것도 홍보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거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뭐라고 딱 잡아서 확실하게 평가를 못하겠는데 그래요 그냥. 예. 자, 부사님이 질문 주셨는데 같이 볼게요. 또 오셔갖고 질문 주셨네. 보면서 하죠. 자,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주셨는데 빗손의 스프레드가 몇 퍼이니까 거래 개수에서 대략 MM 수익이 이 정도라고 했는데 MM은 비트스탬프에서 XRP를 비싸게 팔고 빗소에서 페소로 XRP를 싸게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오더북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MM과 실제 이 테이커들, 그러니까 즉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오더북은 항상 양쪽에 가운데 시장 가격이 있고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꾸 헷갈릴 텐데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뭔가요? 주어가 뭐예요? MM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주어가 MM, 오른쪽 같은 경우 MM이 어떻게 하겠다? XRP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겠다. XRP 비싸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왼쪽이 뭐죠? XRP 싸게 사겠다는 거잖아요. 싸게 누가? MM이. 이렇게 유동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 스프레드 수익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할 때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할 때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그죠?
근데 여기가 김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트 스탬프라고 하면은, 자, 만약에 달러에서 멕시코로 가는 OD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오더북 어느 쪽을 써요? 이쪽 써요? 이쪽 써요? 1번, 2번. 어느 쪽 쓰나요? 달러로 XRP를 사야 돼요. 어느 쪽을 쓰죠? 3번. 어느 쪽인가요? 이거를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2번이죠. 2번. 마켓메이커는 파는 입장이죠. XRP 파는 입장이고, 테이커 즉 ODS는 금융기관, 여기는 XRP를 사야 되잖아요. 달러로. 그러니까 마켓메이커가 오더북을 쌓아둔, 즉 XRP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판다는 이 부분을 활용해 갖고 테이커로서 즉각 스왑을 하는 거잖아요. 달러랑 XRP를. 그리고 멕시코 가면은 반대로 어디에다 써야 되죠? 여긴 또 XRP를 들고 왔죠. 뭐 해야 되죠 이제? OD에 쓰는 고객은? 멕시코 페소로 바꿔야 되잖아. 어디 써야 돼요? 마켓메이커가 XRP를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산다고 교환 조건을 제시해 놓은 이 부분을 써야 되죠. 이렇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막 이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뭐 하는 거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로직을 이해하고 마켓메이커가 그럼 결국에 수익 나는 범위가 어디냐, 이 스프레드 차이만큼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럼 요만큼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이만큼 차익이 생긴 걸 어떻게 했어요? 또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이 차이 자체를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프레드만큼 이익이 나는 거죠. 본인이 제공한 유동성 전체의 스프레드 퍼센테이지만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켓메이커의 원리예요. 그 부분이고, 단타를 치신다고 했는데, 단타는 마켓메이커는 포지션 이렇게 잡아놓고 이걸 통해서 스프레드 이익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단타 친다 할 때는 보통 그거잖아요. 즉각 스왑을 해갖고 빠르게. 중난리님 후원 2원 감사합니다. 중난님 후원 감사합니다. 단타 치는 거는 즉각적으로 스왑을 한 뒤에 뭐 재정거래, 다른 거래소 옮겨서 그 차이만큼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은 다른 거래소에 즉각적으로 또 파거나 살 수 있을 때,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아비트러지라고 부르죠. 이거 하는데, 이거는 테이커로서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마켓메이커가 만들어 놓은 유동성 갖고 그걸 활용해서 테이커로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은 무관합니다. 마켓메이커는 지금 보신 것처럼 본인들이 테이커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메이커로서만 이렇게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만 움직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요? 비스에서 볼륨이 2일 정도는 볼륨이 줄고 5일 정도는 올라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하시는데, 요거 그것 때문에요. 비즈니스 데이. 그 5일 볼륨이 좋을 때 언제인지 보시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볼륨이 줄 때는 토 1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요겁니다. ODL 금융기관들이 아직은 주말에 뭔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굴러가요. 아니, 종란님 또 후원 주셨네. 후원 100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종란님. 아이고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런데 86 아시아님 질문 주신 거 있잖아요. 그때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휴일에만 저렇게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또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 있죠. 연말. 연말 이때쯤에 보시면은 이날들 줄었다가 또 이날들 줄어들잖아요. 연말에. 그리고 확연하게 준 날 어디 있죠? 외국도 쉬는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여기 확 바닥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일에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쉬는 날에 ODL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저렇게 되죠.
아, 방송 끝나고요? 네, 그거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리고 중간님 갑자기 왜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여기 또 왔구만. 또 은상재라는 친구가 왔구만. 그냥 틈없이 지금 아이고야. 일단 데이스킴님은 일단은 호칭을 좀 붙여주시고요. 내가 너의 친구가 아닌데 왜 반말을 하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뭔가 틀리다고 하면은 뭔가 명확한 얘기를 제시를 하면서 나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무조건 틀리다 이 얘기하면 초딩이 얘기한 거랑 도대체 뭐가 달라? 어? 나랑 뭔가 지식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성인답게. 초딩처럼 그냥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대꾸해줘야 돼? 네가 생각을 해봐. 만약에 네 앞에 와갖고 초등학생이 넌 나빠! 그냥 무작정 이러면 너 어떻게 대꾸해줄 수 있어? 방법이 있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존칭은 기본, 알았지? 매너가 필요하다. 너 정신 좀 차리고. 자, 일단 저 양반은 상대하지 마세요. 되게 초딩처럼 그냥 무작정 반말하면서 들이대는데 저런 인간들 상대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앞에 와갖고 너 나빠, 너 나빠, 너 틀렸어, 너 틀렸어. 그래서 뭐가 나쁘고 뭐가 틀린 건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하는데 너 나쁘다니까?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무조건 우기면은 인터넷 여포입니다. 어떻게 해도 상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보낼 테니까 상대하지 마세요. 저런 거는 상대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의미가 없어요. 자, 제가 보낼게요. 그냥 보냈고요. 아니 저렇게 초딩처럼 하면 어떻게 상대를 해줘? 성인처럼 굴어야지 뭘 상대를 해주는데. 안타까워요. 그 성인의 몸을 한 상태로 초딩처럼 군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지금 알씨님이 질문 드린 거 답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다른 걸로도 가능해요. 네, 다른 걸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XRP 말고도 다른 걸로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또 뭐 있을까요? 이더리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오스도 가능할 거고, 또 뭐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캐시도 가능할 겁니다. 뭐 있을까요? 뭐 기타 등등 있겠죠? 네, 스텔라 루멘도 있을 거고요. 네, 스텔라 루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성이 뭐가 있죠? 네, XRP가 모체예요. 여기서 특정 시점에 클론 버전으로 나와갖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길을 걸은 친구죠. 그러니까 사실 XRP와 좀 비스무리한 점이 굉장히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달라요. 예,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지금 알씨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XRP처럼 똑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유를 할게요. 자, 비트코인으로 한국에서 미국 송금해요. 한국에서 미국 송금. 자, 방향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미국. 그러면은 한국에서 원화로 비트코인 사요. 네, 원화를 비트코인 바꾸고, 자, 미국에 있는 거래소 넘어갑니다. 이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꿔요. 네. 자, 이거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씨님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제껴놓고, 지금 안 그래도 뭐 감자바오님이나
지금 그리고 다른 분이 김보사님도 얘기하셨네요. 가격 변동성이나 그 속도 이거를 제껴놓고 이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거는 제껴놓고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미국에 있는 거래소 뭘로 예를 들까요? 바이낸스 US로 들까요? 바이낸스 US로 예를 들죠. 자, 비트코인은 어찌저찌 옮겼어요. 가격 변동성 문제나 전송 속도 다 제껴놓고 어쨌든 옮겼어. 옮겨갖고 달러로 바꿨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 달러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송금한다는 거, 또는 누군가한테 대금 결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역 파이낸스, 무역 대금 처리, 또는 더 나가서 또 뭐가 있죠? 집에 또 작성했네. 더 나가서 뭐가 있죠? 예, 외환시장, 외환시장 사용이든 어쨌든 간에 해당 국가에 있는 금융기관 통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계정 갖다가 이제 P2P로도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오늘날의 금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는 지금 논의하지 마십시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고 지금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안에서 미래는 다들 P2P로 뭔가 할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의 얘기는 배제를 하고 현재 기준으로만 얘기를 합시다. 자, 현재 기준으로는 누군가 송금을 받으려면 또는 무역 대금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아요. 물론 소액은 그 송금 업체인 머니그램이나 또는 이 전문 송금 업체 뭐 웨스턴 유니언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있는 자기 계정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무역 대금 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거 또는 송금업체에 이용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받는 애들은 다 은행 계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낸스 US에서 비트코인으로 달러 바꾼 거는 어디로 갈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 계좌. 근데 이 연결고리가 쉽나요? 이 연결고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반대로 XRP는 잘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죠?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리플렛 멤버죠. 리플렛 멤버를 만든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리플렛 멤버. 네. 리플렛 멤버가 존재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되냐면은 이 리플렛 멤버들이 ODL을 쓰기 위해서 ODL 거래소랑 계약을 맺잖아요. 이 계약이 안정성을 주는 문제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이 거래소가 뭔가 장애가 났어요. 서버 다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본인이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죠. 뭔가 거래소와 계약 맺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렛 멤버들은 ODL 거래소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고 이런 게 명확하게 계약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고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걸려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서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 리플렛 멤버 계약 맺은 게 예를 들어서 PNC, 미국에 있는 은행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ODL 거래소가 비트스탬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ODL 써갖고 XRP 브릿지에서 여기 왔어요. 도착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얘가 여기 계좌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리플렛 멤버 계약상을 통해서 이제 수취해야 되는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 계좌로 옮길 수가 있죠. 또는 얘가 PNC은행이 리플렛 멤버가 아닌 미국 내에서 본인들이 이 파트너십을 위해서 다른 은행들과 또는 다른 핀테크 업체랑 이 파트너 관계 또는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렛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내고 이거를 국내 송금으로서 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 PNC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계약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을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가시 금융기관과 그리고 블록체인 공간, 사실 이 ODL 거래소에서 XRP가 브릿지해준 부분이 즉 이 신기술인 블록체인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 금융기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는 이 리플렛 토크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과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융합,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아까 같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는 뭐 비트코인 재단 또는 이더리움 재단이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게 없어요. 근데 리프사는 그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연결고리 자체가 없어요. 개인이 시도할 수는 있겠죠. 아까 아이씨님 질문 주신 것처럼 이오스나 비트코인이나 뭐 기타 등등 써서
가격 변동성, 속도 문제 이거를 다 번외로 치고 뭐 그런 게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하면은 할 수 있어요. XRP 브릿지처럼. 근데 문제는 그 후딱 그 블록체인 안에서 처리되는 부분과 레가시 금융과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그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가격 변동성 문제나 속도 문제는 그냥 해결됐다고 가정하자고 했는데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XRP는 3초면 이동하는데 다른 암호화폐는 3초가 안 됩니다. 가격 변동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있고요. XRP가 유동성은 거의 넘버 2에 달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특정 거래소에서는 XRP보다 유동성이 좋기도 한데 어떤 거래소에서는 반대로 XRP가 더 좋기도 해요. 어쨌든 전 세계 평균을 따졌을 때는 일일이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본 케이스들을 통해서 추측해볼 때 비트코인이 유동성은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XRP가 그 다음인 것 같고요.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비트코인 유동성은 있는데 이 계정 간에 이동할 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죠. 수수료도 비싸고 XRP는 수수료 거의 0.0000 몇 원에 가깝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결국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해결된다면은 다른 암호화폐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반증으로 일어난 게 어떤 부분이죠? 만약에 다른 암호화폐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리프사가 하는 것처럼 도전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존님 어서오세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어렵게 안 가도 돼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안 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리프사가 하는 것처럼 다른 암호화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뭐 미래에 탄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XRP처럼 똑같이 브릿지에서 송금을 해보겠다는 거. 왜 그럴까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XRP가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좋아서? 저는 그 이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도 왜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안이 나와 있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아마 가능하다고 하면 진작에 다 도전해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유, 존님 맨날 힘들어 하시는데 참 보기 안타깝네요. 확실히 힘드신가 봐요. 좋은 날이 와야 될 텐데 어렵네 참. 여러분들 그 실사용 케이스들은 잘 그 내면을 잘 보셔야 돼요. 실사용 케이스들은 진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실사용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스벅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스벅이 그 비트코인으로 스벅 결제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안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저 되게 궁금한 게 일단은 태생 자체가 2100만 개가 리미트로 잡혀 있잖아요. 과연 2100만 개의 리미트를 유지할까 되게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해요. 나중에 하드포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드포크 해갖고 2100만 개 리미트가 아니라 막 4200만 개 리미트 2배로 뻥튀기 한 그 별도의 하드포크 된 블록체인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일단은 2100만 개 다 채워지면 이 원장 기록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수수료로 이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하하,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저렴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예.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에 응? 하면서 갸우뚱했는데 참 어렵네요. 소리 이상해요? 벌써 10시 반이네요? 시간 되게 많이 됐네? 날씨님 얘기 다시 볼까요? 봅시다. A가 B한테 이더를 보낸다. 그럼 보내는 사람은 이더를 사고, 이더를 보내고 받는 사람은 이더를 그쪽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다시 현금으로 바꾸고, 리플은 OD를 통해서 이런 번잡한 것들을 멤버들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런지요. 자, 일단 알씨님이 질문 주신 거는 질문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알씨님이 가정한 거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알씨님이 가정한 거는 지금 A가 B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100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봅시다. 근데 알씨님이 가정한 거는 이거잖아요. A라는 나라의 미국이라고 가정하고요. 비트 스탬프가 있어요. 거래소 비트 스탬프. 그리고 B라는 나라의, 여기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이렇게 했을 때 B라는 친구는 여기에 계정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아니, 멕시코래. 비소. 잘못 얘기했다. 비소 거래소요. B라는 친구는 여기 계정을 만들고 A라는 친구 여기 계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100달러 보내고 싶으면은 지금 알씨님이 가정한 건 그거잖아요. 비트 스탬프에서 달러로 이더리움을 바꿔요. 100달러치를. 그리고 이 B 계정으로 보내줍니다. 이더리움을. 그러면 그 이더리움을 여기서 B가 멕시코 페소로 바꿔갖고 받으면 ODL이랑 비슷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ODL은 번잡한 것들을 멤버들이 해준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질문 포커스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지금 보시면은 아예 이 상황 설정 자체를 잘 보세요. A가 여기서 이더리움을 샀어요. 100달러치. 100달러치를 샀어요. 사고 나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만약에 이 샀을 때 만약에 이더리움이 달러페어가 1이더가 상황 설명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1달러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쪽에 A는 이미 보냈어요. 사서 자기는 1달러에 1이더 사갖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얘가 받았을 때 이 가격이 아니에요. 달라졌어. 그러면 이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누가 책임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해요. 또는 얘는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데 B는 분명 못 받았어. 그 이유가 A가 주소를 잘못 찍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태그를 잘못 찍었던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지연이 된다던가 어쨌든 B는 못 받았어요. 그럼 이럴 때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 왜 자꾸 리프사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이런 포인트, 이런 문제들, 이런 이슈들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왜 레가시 금융을 같이 가는 건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리프사는 기존 금융과 함께 협력해서 파트너 관계로 갈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이런 단순하게 금융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쓸 때 은행의 서비스를 쓰는 것도 있지만,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는 것도 있지만, 그 밑면을 잘 들여다보면은 커스터디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좌에 우리 돈을 보관한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보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류 나지 않게.
그리고 오류 났을 때 은행의 실수에 오류가 나면 은행이 책임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근데 아까 같이 비트코인이 꿈꾸는 세상? 저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 줄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갖다 송금을 하겠다고 저런 식으로 양쪽에 각국가 있는 암호화폐 가입을 해서 저런 식으로 송금을 하겠다고요.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죠? 한쪽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아예 계약상으로 기존의 레가시 금융들이 그래왔듯이 그런 부분들을 레일을 만드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안전한 레일을 만드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빗소가 오픈했는데 비트코인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만 하는 것 같아요. 브레드가 아르헨티나 쪽도 ODA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실제로 어제 얘기했어요. 김부사님 어제 안 오셨구만. 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르헨티나에 서비스 오픈했어요. 빗소가. 근데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아직 페어가. XRP는 아직 안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부사님 또 질문했듯이 빗소에 리프사에 펀드가 들어왔죠. 리프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만으로도 멕시코 구간 역시도 리프사의 ODA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투자도 받았고.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아르헨티나 진출하는 게 리프사의 이 ODA 서비스와 결코 무관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XRP 페어가 생기면 그 이후에 ODA 볼륨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발생하면은 그때 한번 그것들을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점들을 같이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RC님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제 설명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불어서 저는 이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XRP가 원하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이 설명 중간에 얘기했지만 미래에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사는 기존의 레가시 금융 시스템들을 이 본인들이 만든 솔루션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XRP 레저라는 신기술과 융합을 시켜서 현실 레가시 금융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XRP 레저 그리고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을 통해서 해결해줘서 뭔가 기존의 시스템들을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리프사가 바라는 그림과 다르게 비트코인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주장한 거 레가시 금융, 은행 이런 거 하나도 믿을 수 없어. 너희들은 사라져야 될 존재야. 오로지 비트코인이라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모든 사람들이 계정을 갖고 거래하면 너희 같은 은행 없어도 우리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 이런 미래가 돼야 돼. 진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고려해볼 만한 건 어떤 점이 있냐면 현재로서는 적어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 나라의 법정화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바라는 그런 세상을 적어도 바라는 정보는 없다는 점.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바라는 미래를 펼쳐내려면 뭐 어떠한 힘을 써서라도 각 정부가 본인들의 법정화폐 이 주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화폐 주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저항력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무너뜨린다면 비트코인이 바라는 세상이 오겠지만 그걸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리브라처럼 깨갱이 돼버리겠죠. 물론 리브라 깨갱됐다고 해서 미래에 등장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페이스북이 뭐 묘안을 갖고 와서 다시 리브라 프로젝트라는 칼을 꺼내고 본인들이 원하는 미래를 이뤄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미래의 가능성만 따지면 진짜 무궁무진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뭔가가 미래를 다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성만 논하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만 놓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성 높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논의하는 게 가장 발전적이고 현실적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이 원하는 세상을 펼치기에는 각 나라에 있는 정부가
예, 그 그림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리프사가 그려내는 그림. 그러니까 현재 이런 화폐 주권 그리고 그 환경 아래에 있는 레가시 금융 시스템들 이게 유지된 상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융합을 해서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프사가 지금 만들어낸 그림은 되게 반감을 사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리프사가 유리한 측면이 확실히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원하는 세상이 오면 리프사가 그리는 그림은 망해요. 확실히도 망하지만은 현재로서는 각 나라 정부의 이런 생각이라던가 각 나라의 입장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블록체인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코드를 분석하다가 스텔라 루멘이 추가된 거를 봤는데 실제로 업데이트가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마 스텔라 루멘이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추가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삼성 블록체인 월렛은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플인 삼성 블록체인 월렛. 이게 막 비트코인이나 트론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앞으로 추가된 스텔라 루멘 이런 것들을 지갑처럼 쓸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걸로 뎁을 쓸 수 있죠. 뎁. 이 월렛 안에 여러 가지 뎁들을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내부에는 뭐가 있냐면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이 내부에는 요런 애가 존재하는데 얘의 역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크릿 키 보관 및 사용하는데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스텔라 루멘이 어디에 추가된 거냐면 스텔라 루멘 여기에 추가됐어요. 이 키스토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렛에서는 스텔라 루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키스토어에 추가됐다는 건 어떤 의미죠? 스텔라 루멘 계정, 이 시크릿 키 보관이나 사용 관련된 거를 삼성 스마트폰에서 본인들이 제공하는 그 커널 이름 뭐죠,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녹스라는 보안 커널 있죠. 그거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보안 등급을 갖고 있는 안전한 솔루션이라고 했죠. 실제로 삼성이 펜타곤에도 이 미국 군인들 쓰는 용으로도 납품을 했었죠. 그만큼 녹스의 보안 커널이 등급이 좋다는 걸 인정받는 건데, 자, 거기에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키스토어가 녹스라는 보안 커널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해당 블록체인의 시크릿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걸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스텔라 루멘이 최근에 추가가 됐어요. 이 상태고 아직 우리가 블록체인 월렛에선 스텔라 루멘 못 보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추가됐다는 거는 여기에 연동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트론이 여기에 추가되고 그 다음 패턴이 여기로 왔어요. 유일하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여기 추가되고 나서 일로 넘어왔는데 유일하게 하나 안 된 게 있어요. 여기에는 추가됐지만 여기로 못 넘어온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클레이튼이에요. 클레이튼. 월렛으로 못 넘어왔어요. 아마 클레이튼이 우리나라 암호화폐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규제 환경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추가가 됐는데 일로는 넘어오질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 국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국내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삼성도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규제 관련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클레이튼을 빼고 다 이런 식으로 트론까지도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 어느 정도가 뭐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두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넘어올 거예요. 스텔라 루멘도 이쪽으로. 마이크 상태 안 좋나요? 삼성이 XRP 세력 아니냐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께 예전에 공개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삼성 블록체인 담당자가
XRP 지금 뭐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XRP도 언젠가는 하겠죠. 그 언젠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썸데이 약간 언젠가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슬퍼지지? 아니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그때. 삼성 블록체인 담당자가 XRP 추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한 거 하겠죠 언젠가. 근데 스텔라 루멘이 먼저 추가돼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이 얘기가 나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삼성 블록체인의 기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얘네는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그리고 이 역할을 할 그 목표라고 해야 되나? 방향성이 되게 확실하거든요. 뭐냐면 대비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첫 바다로 갔잖아요. 이더리움 첫 바다 가고, 비트코인은 대비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암호화폐 대빵이라는 대장이라고 불리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개 안 하고 있다가 코드는 애초부터 들어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드 분석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들어있었는데 공개는 좀 나중에 했고, 어쨌든 그거 다음에 뭐 지금 추가하는 거 보면 트론, 플레이트, 이거 대비잖아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트론도 대비 있죠. 이거 추가하는 게 다 본인들의 목표 방향성과 일치하는데, 스텔라가 진짜 왜요? 스텔라 루멘이 지금 대비 있나요? 감자가은이? 얘네 대비 있어요? 트론이나 이런 애들처럼?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처럼?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맞다고 하면은 이 방향성과 전혀 무관한데 이 맥락에서 얘를 추가했다라는 게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혜민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혜민님. 자,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이유 때문에 스텔라 루멘이 키스토어에 추가된 게 확정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기존에 보였던 방향성, 그리고 본인들의 뭐라 해야 될까요? 플로우,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오스요? 이오스도 대비 있으니까 뭐 고려해 볼만 하겠죠. 고려해 볼만 할 텐데, XRP 빨리 해줘야 되죠. 우리가 뭐 이오스, 뭐 스텔라 루멘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블록체인에 빨리 XRP가 추가됐으면 하는 게, 추가되면은 저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으로 다 옮겨버릴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스텔라 루멘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막 소소하게 있는 거 말고 진짜 막 이더리움급으로 뭔가 되게 풍성하고 여러 가지 있는지, 그냥 막 한두 개 있는 거 말고. 스텔라 볼륨이 없어요? 유동성이 없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근데 또 길게 했네. 오늘은 좀 짧게 하고 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거의 2시간 가까이 됐네요. 슬슬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마이크가 좀 사우나 풍이라서 본의 아니게 사우나 풍이 돼갖고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 방송할 때는 야근을 안 하게 되면 제가 좀 사전에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해서 다음에는 오늘보다는 그래도 나은 마이크 상태를 확보를 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멀티업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사님 질문까지만 좀 처리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지금 이제 멀티업 얘기를 하는데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중심에는 미국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달러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발달해 있는 곳, 유럽이나 미국 간 또는 한국 간 미국 간 이런 거는 지금 다이렉트로 가능한데, 만약에 한국과 몽골 간다. 근데 한국 원화 몽골 법정화폐 페어가 이 마켓메이커들 없으면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근데 몽골은 미국 달러랑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 방금 설명드린 요거랑 요 케이스, 다이렉트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미국을 거쳐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ODL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설명을 위해서 김부사님 질문 주신 걸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미국이랑 한국이 ODL이 지금 사용 가능한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설명을 위해서. 근데 몽골이랑 미국 구간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몽골에서 한국 원화로 가려면 미국 달러를 중간에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이 구간은 그대로 달러로 가고, 만약에 이 몽골 쪽에서 오는 리플렛 멤버, 만약에 요게 사용 가능하다, 멀티옵이나 이런 걸로 사용 가능하다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머니그램 통해서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적어도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기존보다는 비용이나 속도가 좋아지겠죠. 속도는 향상되고 비용은 줄어들겠죠. 이 구간은 개선이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래서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의 아니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사우나풍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체크를 해보고 올게요. 자, 오늘 소중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소식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월바.